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군 관리계획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도시군 기본계획까지 배웠어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나서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국토계획법의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계획의 범주 중에 오늘은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이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고요. 공간 재구조 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런 것들이 쭉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이제 도시 국토계획법의 메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행위 들어가면 되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의 의미, 성격에 있어서 먼저 정의부터 살펴보고 갈게요. 도시군 관리계획은요, 특광, 특시, 특도, 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해서 수립하는 이런 도지용 교통환경 등등등에 관한 이런 계획을 말합니다. 그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 이렇게 8가지가 있는데요. 자, 요거를 지, 구, 기, 지 개발하고 정비하려면은 도복을 입고 입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암기 코드를 따서 암기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에 속하는 것이 무엇인지, 속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가끔 문제가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이에요. 두 번째로 용도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렇게 지역, 지구, 구역 이렇게 계속 나올 텐데요. 이거 은연중에 헷갈리거든요. 그 순서대로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지지구 이렇게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뒷글자가 역구역이에요. 지지구, 역구역 이런 식으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렇게 머릿속에 딱 박아 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이 순서대로 머릿속에 체계를 꽉 잡고 있어야 되고요. 자, 먼저 이제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이고요. 용도 구역에는 다음에 알아보시겠지만, 다음에 배우겠지만 개, 도, 시, 수, 그리고 밑에 있는 도, 그 다음에 복합 용도구역,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7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밑에 있는 이것도 이제 용도구역의 범주에 속하는 것인데 이게 따로 떼어놨냐 하면은요, 여기 내용에 보시면은 이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인데 밑에는요,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함께 도시혁신계획, 그 다음에 복합용도계획과 같이 이 단순히 이렇게 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을 떠나서 포함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상세 계획도 이 세트로 이렇게 묶여져요. 그리고 이제 8번은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6, 7번과 함께 구역을 지정하거나 계획을 위반하는 경우를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도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이 약간 다르죠. 이 위에 있는 용도구역, 개도시 수는요, 규제 및 보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뭐뭐 하지 마라, 행위 제한 같은 것들이 나와요. 개발 제한이잖아요. 그런데 밑에 있는 이 도복 입체는요, 이게 이제 신설된 부분이에요. 공간 혁신 구역의 일종으로서 완화 및 복합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뭘 더 짓게 해주고요. 뭐 용적률 건폐율을 파격적으로 완화해주고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용도 구역 내에 카테고리에 있지만 성격이 달라서 이렇게 빼서 이렇게 구분해 놓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기반 시설이 이제 만약에 이렇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면은 그거를 이제 전에 배웠죠.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시 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시 혁신 구역이요. 그리고 도시 혁신 계획, 복합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복합 용도 계획,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이렇게 8가지가 되어서 이게 이제 그 도시군 관리 계획에 속하는 것들이 지, 구, 기, 지, 개발, 정비, 도복 입고 입체적으로 하라.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성격을 보면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계속 반복했던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다릅니다.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요, 일반 국민의 토지 이용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해요. 그러니까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어떤 땅이 이제 지정이 돼버리면은 그게 만약에 내 땅인 경우 뭐 좋아지든 나쁘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구속적 행정계획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손해를 본다 그러면은 행정심판 및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또 그 위에 있는 광역도시계획은 반대였죠.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행정심판 및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시고요. 수립 단위는요, 역시 없어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모두 수립 단위 규정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지침이 된다. 이것도 문장 뭐 분석하면 쉽죠. 당연히 도시군 관리계획은 그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돼요. 여기에 이제 계획에 포함한다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요, 국가계획을 포함한 이 광역도시계획 상위에 우리하고는 관련 없지만 국가계획이라는 큰 제일 거시적인 덩치가 큰 계획이 있다고 그랬죠. 국가계획을 포함한 상위 계획을 말합니다. 그 계획을 다 포함해서 도시군 관리계획 위에 있는 모든 계획들을 다 포함해서 그것에 부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이제 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이제 각 계획 절차 비교 참조가 있는데요. 요거 나중에 보시면서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주민 의견 청취 방식을 말하는 거고요. 요게는 이제 공청회가 된다고 그랬고, 밑에는 공람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는 이제 수립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입안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승인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결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을 보면요. 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6인, 그러니까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예요. 여기 구청장 안 들어갑니다. 구청장 위치, 이 행정조직도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특별시에도 구청장이 있고요. 광역시에도 구청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도시계획 입안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구청장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입안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 쭉 해서 이 6위는요, 자신의 행정 관할 구역에 대해서 반드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어떤 내용을 배웠었냐면요.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도 똑같은 이 수립권자가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였어요. 이 6인이었는데 그때는 예외 규정으로 시장, 군수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드린 게 페이지 10에 있습니다. 페이지 10에. 자, 가서 보시면요.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 이 내용이죠. 그래서 똑같이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요. 이렇게 수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시 또는 군, 이 아래에 있는 해당되는 시 또는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조건 나왔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얘기인즉,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 반드시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만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닌 거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이와 같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도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그런 예외 조항이 없이 모든 구역에 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 내용이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전 페이지 13페이지. 이 내용이 이제 그 내용에 해당되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은요, 광역도시 및 도시군 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반드시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만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게 이 문장이 어떻게 된 건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 특광, 특시, 특도, 시군에 반드시 수립되어야만 하는 법정 계획인 거예요. 자, 그 부분 잘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 6인은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자, 인접한 그 6인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뭐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인접한 6인이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런 경우예요. 이건 뭐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위반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도 이제 인접할 때 공동 위반이 진행됩니다. 인접한 6인의 관할구역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요, 이 관계 6인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또는 위반할 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없죠?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지정 위반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윗사람이 이제 정리정돈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을 때는요, 도지사가,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섞여 있을 때는 뭐 시도지사가 다 같은 급이죠. 누가 우선권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때는 또 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할 자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걸쳐 있을 때는 걸국, 속해 있을 때는 도지사, 걸국 속도가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예외적인 위반권자예요. 위에 원칙으로는 이 6인이 나왔잖아요. 6인이 이렇게 위반해야 되는데, 자, 예외적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도지사가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겁니다. 자, 위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여기까지 시도지사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 군수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도지사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은 도지사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도지사가 위반하는 경우는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자,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애 요청에 의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런 경우는 이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요. 자, 어떤 경우냐? 요 다음 각 호가요, 국가계획에 관련된 거, 이 국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요, 요거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관련이 지어지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뭔가 결정하고 위반하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지정되는 이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과 용도구역이에요. 그러니까 평등한 시도지사 입장에서는 이게 서로 걸쳐 있는 경우 누가 우선권을 가지고 이렇게 위반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죠. 그런 경우 상위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하는 경우고요. 자, 밑에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도지사가 위반하는 경우를 보면은, 자, 이 경우도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거예요. 원래는 시장 군수가 할 수가 있지만 이게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으면은 얘기가 달라지죠. 어느 시장, 어느 군수가 우선권을 갖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 위에 바로 상위권자인 도지사가 위반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도 이제 관계 시장 군수의 의견을 당연히 들어야 되고요. 자, 밑에 요 차등집 위반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가끔씩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계획의 이런 상세 정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기반 시설의 종류 등에 대해서 뭘 보냐면, 도시 및 농촌, 산촌, 어촌 지역의 인구 밀도, 뭐 토지 이용의 특성 등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요, 차등을 두어 위반해야 해요. 반드시 차등을 두어 하여야 합니다. 위반하여야 합니다. 자, 이게 차등을 둔다니까 그냥 얼핏 생각하면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뭔가 차등을 둔다는 게 불공정한 것 같은데요. 앞에 내용을 살펴보시면 다 뭐 지역마다 인구 밀도도 다르고 토지용 특성도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시 지역과 저 시골에 있는 자연 환경 보전 지역, 그런 경우 환경이 너무 다른 거죠, 상황이. 자, 그런데 똑같은 기준으로 위반을 해버리면은 그거야말로 불공정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차등을 두어서 위반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문제가 없다는 거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고요. 자, 차등을 둔다는 건 이제 공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바꿔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주민 위반 제한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시험에 아주 빈출하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잘 숙지해야 되겠죠? 자, 보시면 뭐 번호 봐시죠?
예, 그래서 어쩌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중에서 가장 시험이 빈출된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우리가 바로 전까지 살펴본 대로 6인과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도지사가 입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입안권자뿐만 아니라 이 주민도, 자, 주민의 이해관계자도 포함됩니다. 이 주민도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안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입안권자가 아니라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제한. 이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곳을 입안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제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할 수 있는 게 법률상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밑에 있는 내용들이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밑에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한할 수 있고요. 그 제안서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냥 말로 여기 내 땅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제안합니다라고 해서는 안 되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련된 도서와 그 다음에 계획 설명서를 첨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무엇을 제안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제안할 때 그 해당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은 무엇인가? 얼마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인가? 이 두 파트로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먼저 무엇을 제안할 수 있냐면요. 기지를 산지에 입체하라. 라고 제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기지가요. 무슨 기지라고 할까요? 군사기지라고 합시다. 군사기지가 주민 살고 있는 지역 같은데 그런데 입지되어 있으면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산지에 입체를 해달라라고 제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암기 코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스토리를 맞춘 겁니다. 실제 그것을 군사기지를 산지에 입체해달라고 제안한다는 게 아니라요. 기지는 산지 입체, 그것이 이제 주민 제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은 첫 번째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제안을 할 수 있어요.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량하는 것도 그렇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기반이라고 그래가지고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라고 우리가 개발행위 파트에 나오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거 아닌 것을 일단은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다. 그렇게만 알아두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인데요. 그냥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아니라 이 앞에 있는 거를 봐야 돼요. 용도지구 중에요. 개발진흥지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개발진흥지구 중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있는데요. 그거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요.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공업 또는 유통 물류 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한 것을 이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그렇게 분석할 수 있고요. 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후에 살펴볼 바이지만요. 페이지 2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용도지구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도지구가 경취방 복에 복득방 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암기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28페이지 가서 좀 보고 올게요. 자꾸 눈에 익히셔야 됩니다. 자, 이 용도지구를 지금 설정하는데요. 이 지구에 있는 경취방 복에 우리가 복특방을 가자. 복특방 고 그렇게 이제 암기를 하실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개발진흥지구 내에 주상관 복특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있습니다. 요거 이 정의를 묻는 거 2년 전에 나왔었어요. 공업 기능 및 유통 물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예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그 주민 입안 제한에 나왔던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눈에 익히시고요. 자꾸 눈에 이게 바르셔야 됩니다.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도 지금 처음 이 내용을 접하시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당연히 헷갈리시겠죠. 근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만 있는 게 아니라 몇 번 내용들을 보셨던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순환을 반복해서 정리 단계에서는요.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꽤 맞춰야 돼요. 연관시키고 네트워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용들이 머릿속에 차곡차곡 안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거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건너갔다 온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예요. 그러니까 용도지구인데, 용도지구 중에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용도 종류 등의 어떤 제한을 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한다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그러니까 용도지구가 뭐 층수라든지 그 용도에 대해서 각종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를 함으로써 완화를 해주는데요. 실제로 지구 단위 계획은 내 땅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로또를 맞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용도가 대폭적으로 완화되고요. 용적률도 막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집가가 대폭 상승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주민이 이반 제한할 때 이런 이반 제한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요. 비교적 작은 구역에 대해서 핀셋 개발을 할 때 활용되는 그러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어떤 지역의 섹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효용성이 높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 입체 복합 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건축 제한 이런 것 등에 관한 사항 그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지, 산지, 입체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요, 이렇게 추가로 이런 요건들이 필요한데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알아봐야 될 것이, 자, 여기서 이제 용도지구라는 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든 용도지구에 대해서 주민이 입안 제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요, 이게 뭐 용도지구 여기 뭐 단어가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절대 아닌 거죠. 실제적으로 용도지구 지역 내에서, 그러니까 용도지구가 경치방복에 복득판 고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용도지구 중에서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뿐인 거잖아요. 그리고 밑에는 사실 용도지구 중에서 그거를 없애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니까 이것도 해당되지 않고요. 이거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정리되어 있는데요. 용도지구는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없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용도지구를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린 내용입니다. 할 수 있는 거는 용도지구에서는 이 개발진흥지구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만이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있다인 거죠. 그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용도지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있잖아요. 이 내용에 뭐 예를 들어서 개발 제한 구역이다, 도시개발 사업이다, 정비 사업이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다, 시가와 조정 구역 이런 것들이 그런 사업이나 구역이나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는 다 틀린 거예요. 이 기지, 산지 입체만 해당되는 거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제한할 때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내 땅의 어떤 형질이 완전히 변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을 때 이 동의율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그 동의율에요. 동의를 받는데 만약에 그 해당 지역에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요. 그건 빼고 동의율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험에 의외로 많이 나오는데요. 따지고 보면 국공유지를 당연히 제외하죠. 주민이 자기와 이해관계에 있는 그 땅에 대해서 서로 연합해가지고 이제 주민 제한을 할 텐데 거기에 국공유지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외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밑에 정리해 놓고 있는데요. 이 국공유지가 나오면요. 이게 이제 의외로 시험에 나오는데 이 국토계획법에서는 다 제외시켜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 도시개발법에서는요. 이게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국토계획법 국제 제외시킨다. 도시개발법 여기에서는 이 국공유지를 포함한다 그래서 국제도포로 외우세요. 국제파라는 이 조폭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특이해요. 도포를 입고 깽판을 쳐요. 그래서 국제도포 이 이미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기반시설이나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 시설 입체복합구역 같은 경우는요.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 산, 지는요. 3분의 2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입체복합구역 5분의 4, 그 다음에 나머지 지, 산지는 3분의 2. 요거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럼 왜 이거는 기반시설과 입체복합구역은 이 기준이 5분의 4면 까다로워지는 거잖아요. 이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왜 이렇게 엄격하게 요구를 할까?
그것도 이해를 하시면은 좀 암기에 도움이 되시겠죠? 자, 기반 시설을 건드린다는 거는요, 이 도시에 또는 그 지역의 뼈대를 건드리는 일이에요.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동의율을 요구를 하는 거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 입체 복합 구역은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은 나중에 살펴볼 바이지만 아주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그러한 지정입니다. 뭐 용적률을 2배를 주고 막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파격적인 부분이니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이 강화되는 겁니다. 이거 대충 했다가는 뭐 특혜 시비미 뭐며 굉장히 복잡해지니까요. 아예 그 토지 소유자들의 5분의 4면은 80%잖아요. 이 80%의 동의율을, 압도적인 동의율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 공법에서 5분의 4면은요, 제일 높은 수준의 동의율이에요. 이 3분의 2는 66.7이죠. 훨씬 더 높은 동의율을 요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제한 요건을 보면은요, 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요 세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만 그 제한을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조건을 달아놓냐면은 이 산업단지를 뭐 주민이 제한하는 경우 잘못했다가는 뭐 난개발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이 까다로운 조건들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충족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면적 요건이에요. 면적은요 10,000제곱미터 이상이고 30,000제곱미터 미만일 때 주민 제한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작아도 너무 커도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도 지역 요건을 보면은 생산관리 지역, 계획관리 지역, 자연녹지 지역이어야 돼요. 자, 그리고 뭐 이렇게 2개로 묶이든 아니면 3개 다 묶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 세 번째 조건은 그 중에 계획관리 지역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돼요. 그런 조건이 다 충족돼야 되는데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니까 위에서는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같이 좀 세밀하게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그런데 여기 보전관리는 아니고 생산녹지는 아니고 상업지역도 아니고 이런 거 헷갈리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용도 지역에서 편에서 배울 것이지만 뭐 입에 달고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도관농자예요. 용도 지역을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잖아요. 그럼 도시 지역은 주상공로, 이거는 자사가도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관리 지역은 관보로 생계를 꾸리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이 녹지 지역이 또 세분화되죠. 녹보 생자입니다. 자, 그래서 보전 녹지가 되는 거고 생산 녹지가 되는 거고 자연 녹지가 되는 거고요. 보전 관리가 되고 생산 관리가 되고 계획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생산 관리, 그 다음에 계획 관리, 그 다음에 자연 녹지, 요것만 이 산업유통관리지구 지역으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주민이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 얘기인즉 나머지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보존 안 되는데 여기 이제 구분해 하셔야 될 게 이 보전자가 들어간 거는 말 그대로 보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제한할 수 없어요. 거기까지는 뭐 문제 없죠. 그런데 여기 이제 생산녹지지역, 이 생산녹지 지역도 여기서 빠진다는 게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 생산녹지 지역의 이 성격을 보면은 야, 이게 왜 빠지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각각의 이 세분화된 지역에 대한 설명이 어디에 있냐면요. 페이지를 써놓으십시오. 페이지 23페이지에 있습니다. 가서 잠깐 보고 다시 오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이제 이 용도 지역과 용도 지역 세분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른 건 다 지금 일단은 제껴두고 이 녹지 지역 한번 볼게요. 녹보 생자가 있죠? 그 다음에 관리 지역 볼게요. 관보 생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살펴봤냐면은 이 생산 관리하고 계획 관리하고 이 자연 녹지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주민이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생산 녹지 지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생산 녹지 지역이 아닌 게 왜 아닌 거냐면요. 이 생산 녹지 지역이라는 것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한 지역을 생산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배우실 때 이 생유 요건 지금 안 할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실 건데 개발을 유보했기 때문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주민이 제한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나머지 볼까요? 자연녹지 지역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돼요. 생산관리 지역 이 농림지역으로 그 밑에 이제 농림지역이 있는데 그거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농림지역만큼 개발을 제한하기에 곤란하다. 그래서 개발 여력이 있는 지역이죠. 계획관리지역, 이 도시지역으로요,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개발 잠재력이 가장 큰 곳이죠. 자, 이걸 보시면 이해되겠죠? 그래서 요 파란색에 해당되는 것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 부분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자, 그런데 요 계획관리지역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반 이상을 또 요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계획관리지역이 개발 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도시지역에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조건이 다 충족될 때 제한할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생자계 외, 이 지역 외에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보전관리든 아니면 무슨 뭐 상업지역이든 1%라도 그런 이것 외의 것들이 포함되면은 제한이 불가능합니다. 자, 거기까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기타 절차에서 보면은요, 이 제한서는요, 45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이제 이 사람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통보해줘야 돼요. 그런데 30일을 연장할 수 있고요. 그래서 최대 7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제한사항을 도시군 관리 계획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 있다. 당연한 내용이고요. 그런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렇게 제출된 서류를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안을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에 반영하는 경우에는요, 그 첨부된 서류 있죠? 이 관리 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요. 요거를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비용 부담. 자,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요, 이 제안자와 협의해서 제안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법에 전반적으로 이런 개념으로 나와요. 뭔가 제안한 사람이 그 사람이 비용을 뭐 전부를 내든 아니면 일부를 내든 그렇게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담시킬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부담시켜야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틀린 내용이 되고요. 이것도 별거 아니지만 아주 쉬운 맞는 답으로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문제를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부터 봅니다. 자, 용도 지구의 지정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자, 밑에 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범주에 용도 지구의 지정 들어가죠? 맞는 내용이고요. 자, 이 국토계획법의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만을 모두 고른 곳은, 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걸 모두 고르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첫 번째 도시자연공원구역 나왔는데요. 자, 요거 얼핏 보면 포함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용도구역 내에 개도시 수라고 그랬죠?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단계 깊이를 더한 부분 조심해야 되고요. 도시자연공원구역 맞습니다. 그런데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없죠. 이거는 국토계획법의 후반부 이용 파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것,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의 지정, 자,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니은만 빼고 다 해당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당연히 그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되죠. 인접한 6곳의 관할구역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요, 인접한 이 관계 6인의 협의하에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이거 맞죠? 자, 요 공동 입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직접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자, 여기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바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고 그랬죠.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입안 권자에게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한할 수 있죠. 기지, 산지, 입체에서 첫 번째 나온 거죠. 자, 기반시설 나왔죠. 주민 제한. 그 다음에 주민은 공공청사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계획의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이제 쉽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 공공청사라는 게요, 이 기반시설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대한 사항은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이 공공청사라는 게 갑자기 생소한 것
단어가 튀어나오고 이게 과연 이게 기반시설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나오니까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겁먹지 마세요. 모르면 넘어가도 다른 지문을 통해서 답은 맞출 수 있습니다. 주민은 공공청사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권자에게 그 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죠. 주민은 시장 또는 군수에게 지구단위 계획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죠. 지구단위 계획. 그 다음에 주민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하는 경우요. 요구되는 제한사항별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 자, 나왔네요. 동의요건이요.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은 5분의 4.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도 5분의 4입니다. 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다 5분의 4예요. 자, 그 다음에 주민갑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을은 지구단위 계획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각각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하라고 해요. 자, 동의요건 묻는 겁니다. 자, 국공유지는 제외하고요. 자, 갑은 무엇이죠? 기반시설이니까 5분의 4.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은 기하고 맨 밑에 나온 입체만 5분의 4고 나머지는 3분의 2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주민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권자에게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리고 주민은 상업지역에서 산업유통개발진흥구를 지정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자, 여기 요거 눈여겨보셔야 되죠? 상업지역 안 됩니다. 자, 상업지역이 안 되는데 되는 곳이 생산관리, 계획관리, 자연녹지지역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이런 문제 좀 이렇게 평면적으로 나오면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문제 옆에 빨리 요 구조도를 간단하게 이니셜만이라도 적어 놓으시면은 바로 요걸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이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시가와 조정구역은 요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죠?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하는 자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국공유지 이거 제외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제외 맞습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의 주민 위반 제한 시에는 그 제안서에 도시군 관리계획 계획도서뿐만 아니라 그 계획 설명서도 첨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에 위반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안자 협의에서 제안된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 결정에 필요한 그 비용 있잖아요. 전부 또는 일부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맞네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66번도 똑같은 문제인데요. 부담시킬 수 없다라고 하면 틀린 겁니다. 전부 부담시킬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밑에 이제 67번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